들어가는 나이.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야 한다는 말도 많이 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강해서 부모는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이 있고 부모 역시 자식에게 의지하는 삶보다는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꾸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야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만 때로는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인생은 길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걱정하면서 살죠.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고 모두와 잘 지내려 노력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피로감뿐입니다. 제 친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결혼 후에도 시댁, 남편, 자식들, 이웃들에게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구나. 자식을 다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까지 반찬을 챙겨주고 친구들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늘 신경을 쓰셨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아플 때 아무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잘해줬다고 해서 상대도 똑같이 해주는 건 아니구나. 그 후로 그분은 사람들에게 잘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편안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나를 좋아해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남들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신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다. 이제 와서 뭘 시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는 평생을 배워가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도전은 꼭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야 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 진짜 하고 싶은 걸 시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 주변에 김순옥, 강영, 할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72세이신데 몇 년 전부터 댄스 스포츠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학원에 갔을 때
간사도 주변 사람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어머님, 이 나이에 춤을 배우시려고요? 그때 김순옥 할머니는 화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면 안 되나요? 내 몸이 아직 움직이는데 왜 못해요?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하고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습을 거듭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어느 순간 음악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춤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건강도 좋아졌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합니다. 기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죠. 그전까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바쁘다 보니 얼굴 보기 힘들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면서 점점 혼자가 되어갔죠.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본 영상에서 80대 할머니가 살사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학원을 등록하고 지금은 매주 2번씩 즐겁게 춤을 추며 지내십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젊습니다. 그 나이가 몇이든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이 활기차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배워서 뭐에 쓰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춤을 배우고 8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90세에도 그림을 그리고 100세에도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포기한 것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보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기대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이 늘 따라다니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평생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며 살았구나. 노년이 되어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인정에 기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남의 칭찬이나 관심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길 줄 압니다. 어머니는 왜 우리를 찾지 않으세요? 제 지인 중에 80세가 넘은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5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밤낮으로 일만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고 자신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었죠. 그런데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삶이 텅 빈 것 같았다고 합니다. 늘 자식들 걱정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할 일이 없어 보였죠.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고 명절이면 찾아가고 손주들을 돌봐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식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이 크면서 할머니를 찾는 일도 줄어들었고,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이 바빠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요즘은 우리한테 전화를 안 하세요? 늘 연락하시더니 갑자기 연락이 없으니까 이상해서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단다. 너희가 바쁜 걸 알면서도 연락을 기다리고 서운해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 내가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더구나. 이 말을 들은 딸은 순간 울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한층 더 강하고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왜 타인의 인정이 필요할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아야 칭찬을 듣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인정을 받아야 승진할 수 있죠.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좋은 딸, 좋은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남의 인정을 기대고 있었을까? 그게 정말 내 행복과 관계가 있었을까? 만약 우리가 타인의 인정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면 그건 남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 행복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남들이 뭐라고 할까? 늘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나는 이제 정말 좋고 행복한가? 늘 먼저 생각해 보세요. 노년에 접어들면 더 이상 남의 기대를 맞추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인정은 일시적이지만 내 마음속 평온함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그 기대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해보세요.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지적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죠. 어릴 땐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우겠어? 라는 생각이 앞서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이는 도전을 막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출발선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결승선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그냥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뭘 새로 시작하겠어?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도전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포기하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5세가 되던 해에 새로운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 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한 입하지였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하느라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그분은 언제나 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모두 자립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다 어느 날 TV에서 80세의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분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다? 그 뒤로 그는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2번의 도전 끝에 합격하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대학 강의실에 들어서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모두 젊은 학생들뿐이었고 컴퓨터 사용도 익숙하지 않아 과제 하나 하는 것도 어려웠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배움의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분은 대학을 다니며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그전까지는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라고 깨닫게 되셨죠. 자신감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우리는 흔히 자신감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성공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도 겁이 나고 도전해보기도 전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한 발짝 내디디면 세상은 생각보다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 산책하기, 새로운 책 한 권 읽기, 작은 취미를 시작하기 같은 사소한 변화가 자신감을 쌓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냈다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젊었더라면 이라는 흔들을 멈추고 지금의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하지 않고 현재의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첫 반지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3.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나는 못할 거야 라고 미리 겁먹지 마세요. 잘못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다.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나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 자신감이란 단순히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질 거야. 혼자 있는 건 너무 쓸쓸한 일이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위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일터에서 책임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사라진 것 같아.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네.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고 사회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남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나만의 삶을 만들어간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혼자서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관계 속에서 지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며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놀고 있으면 왜 친구들과 안 어울리니? 라고 묻고 젊은 사람이 혼자 밥을 먹으면 왜 외롭게 혼자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것이 마치 나쁜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혼자가 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왔다면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순간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나를 위한 시간을 계획하는 것, 결코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방에서 도자기를 빌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산책을 하고 좋은 책을 한 권 읽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일상. 이런 작은 루틴이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보세요. 꼭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심 속 한적한 카페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불교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가만히 앉아 나를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비우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요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깊은 외로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가끔은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게 두려운 거였어. 그런데 막상 혼자서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만의 삶을 만들어간다면 노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만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